엄마가 왔어요. 집 가는 길에. 근데 제가 꼭 꺼내가지고 생각해서 가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했는데 그날만 진짜 괜찮다고 해서 들어간다고 친구해줘서 고맙고 가족도 행복하고 근데 항상 보기 싫어가지고 맨날 나랑 도와줘서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괜찮아요. 네, 붙잡힌 용의자는 사는 게 재미없어서라는 정말로 너무나 화가 나는 것을 범행 이유로 들이댔습니다. 그 바람에 그냥 꽃다운 나이에 여러 가지 꿈을 꾸던 여고생이 숨지고 말았는데요. 또 황당하고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이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 후에 증거인멸을 시도하기 위해서 무인 세탁소를 들렀다라고 하는데요. 장현주 부대변인님, 네. 본인도 죽을 생각을 했다면서 무슨 증거인멸까지 하려고 세탁소까지 갔네요? 심지어 무인 세탁소에 가서 피 묻은 본인의 상의를 세탁했다라는 점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저게 지금 CCTV 영상인데요. 범행 이후에 저렇게 태연하게 지금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저게 코인 세탁소를 가는 상황인가요? 예, 지금 그런 CCTV로 보이는데요. 지금 세탁소에 방문을 해서 상의를 세탁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본인의 주장으로는 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행적 자체는 전혀 우발적이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즉 증거인멸을 위해서 저렇게 어쩌면 너무나 태연한 걸음걸이로 세탁소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상의를 빨래를 했다라는 장면은 그 이후에 얼마나 차분한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렇게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었다는 점,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범행 동기 그리고 계획적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이 범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요. 신상공개 여부도 곧 검토를 해서 공개가 아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김진욱 특보님, 근데 안타깝게 숨진 여고생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마음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황망한 사안이고 또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에 희생을 당한 이 비양 같은 경우에는 그 장래의 희망이 응급구조사였다고 합니다. 응급구조사요? 네. 그래서 본인이 이날도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 학업에 매진하다가 귀가하길에 이런 비명을 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그 비양이 아버지에게, 고등학생의 아버지에게 비밀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네. 성실하고 또 착하고 밝은 그런 모습의 딸이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거는 뭐 부모로서 저도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너무나 비분간경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어쨌든 이 고인의 명복을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예. 안타깝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버스 타거나 택시 타거나 했는데 그날만 진짜 괜찮다고 해서 들어간다고 괜찮다고 부모님도 그 전화해보라고 걱정하시니까 말했는데도 괜찮다. 예, 어제 이어 오늘도 제 옆에 강신영 전국부장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저 흉기 용의자 얘기가 드러나고 있어요. 무인 세탁소에 들렸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일단 확보한 영상부터 좀 더 보시겠습니다. 예. 네, 영상을 지금 보시면요. 지금 남성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큼지막한 가방에 눈에 띕니다. 예. 처음 본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4살 장모 씨가 범행 후에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예. 붙잡히기까지 한 11시간 정도 걸렸는데 장 씨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정말 궁금증이 컸는데요. 오늘 그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예. 차량과 택시를 이용해 현장을 벗어난 뒤 장 씨가 향한 곳이 다름 아닌 무인 세탁소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곳에서 웬일인지 입고 있던 옷을 세탁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 당연히 제기되는 게 당연하겠죠. 예. 경찰도 이 부분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정작 장 씨는 황당한 이유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무인 세탁소에 쉬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계속 있어야 하니까 세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까 나갔던 그래픽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 차량을 버리고 택시 탔고 흉기도 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세탁. 저 얘기 중에 계획범죄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네, 장 씨는 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고민하던 중에 범행을 결심했다.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해왔습니다. 그랬었죠? 거기다가 피해 여학생 역시 전날 저녁과 당일 새벽에 2차례 우연히 마주치면서 범행 충동을 느꼈다고 했고요. 예. 그런데 충동이라 하기에는 좀 석연찮은 행적이 계속 드러나면서 계획범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장 씨는 흉기를 챙겨 나온 상태였고요. 예. 차량과 도보로 광주 도심을 배회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현장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밤 시간에 인적이 매우 뜸한 곳이거든요. 예. 주변에 CCTV도 거의 없고 대학 건물 말고는 특별한 시설이 없습니다. 또 범행 직후 차량과 택시를 바꿔가며 현장을 벗어났고요.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차량을 범인 공원 주차장에 두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치밀하네요. 예. 그리고 술을 마셨거나 예. 약물을 투약한 정황도 없었고요. 정신질환 치료 전력도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동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범행 전의 동선과 범행 이후 행적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 용의자 장 씨가 지금 경찰 수사에 얼마나 협조적인지도 좀 궁금한데 일단 앞으로 수사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일단 조금 전에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 혐의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영장심사는 내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조만간 협의할 예정입니다. 신병 구속 수사를 마무리하는데도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 사건 세간을 안타깝게 하고 있고요. 오늘 숨진 여고생의 빈소에는 정말 많은 이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고인을 이렇게 추억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간호사를 자격증 따고 물건을 따고 그래야지 이제 공무원 시험 봐갖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최종 목적지 구급 재원이었고 그리고 이야기해줬죠 저는. 친구해줘서 고맙고 가서 누구 행복하고 사랑한다고 맨날 항상 볼링 틀어놔서 고맙고 맨날 나랑 놀아줘서 고맙고 진짜 나밖에 없는데 갑자기 사라지니까 굉장히 너무 큰것 같아. 사랑해. 예. 강지영 부장, 피해 여고생의 장래 희망이 구급대원이었다면서요? 네, 취재진이 오늘 빈소를 찾아가 봤는데요. 정말 숙연한 분위기가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빈소에서 만난 한 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예. 피해 학생이 구급대원이 되고 싶다면서 자격증을 따고 싶다, 자격증을 준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 또 전했는데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이 학생이 부모 속 한 번 안 썩이는 착한 딸이었다. 이 얘기를 이구동성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당일 형식들을 살펴보니까 친구들과 어울려서 있다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시간이 늦어서 이제 버스가 끊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택시비를 아끼려고 걸어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 학생이 변을 당한 범행 현장을 보면요. 지금 이렇게 국화꽃과 음료수 이렇게 안타까운 희생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였고요.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주교육청은 통학로 주변 CCTV 확충을 요청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계속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요. 강신영 정부장이었습니다.